안녕하세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기입니다.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시 30분 풀럼 대 크리스탈 팰리스 해외 축구 경기 분석입니다. 첫 번째, 팀 전력 및 전술 분석입니다. 풀럼은 4-2-3-1 전술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과 안정적인 점유를 균형 있게 가져가는 팀입니다. 팔리냐, 루키치의 더블 볼란치는 중원 장악력을 높이며 측면 윙어 윌리안과 데코도바 리드가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자주 활용합니다. 다만 결정력 기복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수비라인 뒷공간 대응이 불안한 편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4-3-3 또는 4-2-3-1 혼합 형태로 운영되며 에제 중심의 전진 드리블과 측면 역습이 핵심 무기입니다. 후방 빌드업은 단순하지만 빠르며 중원 간격 유지가 안정된 팀이지만 공격 전개가 단조롭다는 약점도 존재합니다. 두 번째, 핵심 선수 및 결장 이슈입니다. 풀럼은 팔리냐의 압박 회복력과 빌트업 연결, 히메네스 혹은 무니즈의 마무리 능력이 가장 중요한 공격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일부 측면 자원의 체력 부담과 교체 자원 부족은 후반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에제 올리세의 창의적인 1일 돌파와 슐럽 두쿠레의 중원 커버가 핵심 전력입니다. 다만 올리세의 컨디션 변동과 일부 수비 라인 결장 이슈는 전원 상황에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센터백 조합 변화는 경기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최근 경기 흐름입니다. 풀럼은 최근 경기에서 공격 전개 속도는 개선됐으나 경기마다 득실점 편차가 크며 기복이 남아있습니다. 중위권 팀 상대로는 점유 유지와 박스 근처의 기회 창출이 잘 이루어지지만 강한 역습팀 상대로는 수비 라인이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종종 2대1, 3대2 같은 난타전 흐름이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최근 경기에서 에제 복귀 이후 공격 템포가 살아나며 득점 루트가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후반 수비 집중력 저하, 세컨볼 대응 문제로 실점 관리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맞대결 주요 포인트입니다. 핵심은 풀럼 중원의 압박이 팰리스의 드리블 기반 전진을 얼마나 차단할 수 있느냐입니다. 팔리냐의 압박이 초반에 성공하면 팰리스 공격 템포는 다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풀럼 측면 윌리안 리드과 팰리스 측면 올리세 미차엘의 1일 매치업이 경기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으며 어느 팀이 측면 공간을 먼저 장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팰리스는 역습 전개의 파괴력이 강하지만 풀럼의 점유 구조가 안정적이어서 템포 싸움의 주도권은 쉽게 넘어가지 않을 전망입니다. 세트피스 수비 전환 수비가 두 팀 모두 승패의 분기점이 될 요소입니다. 다섯 번째, 예상 결과 및 스코어입니다. 풀럼은 홈 이점과 중원 안정성에서 강점을 가지지만 수비 라인의 뒷공간 대응과 후반 집중력이 약점으로 남습니다. 팰리스는 공격 전환 속도와 개인 기량에서 우위를 가지지만 수비 조직력 저하와 라인 불안정이 단점으로 드러납니다. 전반은 풀럼이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고 팰리스는 역습으로 균형을 맞추려 할 전망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팽팽하나 마무리 능력과 세트피스 활용도에서 풀럼이 약간 더 안정적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풀럼 1대1 크리스탈 팰리스 또는 풀럼 2대1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2시 15분 발렌시아 대 세비야 해외 축구 경기 분석입니다. 첫 번째, 팀 전력 및 전술 분석입니다. 발렌시아는 4-2-3-1 전술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중원 운영과 라인 간 간격 유지의 강점을 보이는 팀입니다. 페페로게라 더블 볼란치는 수비 전환 안정성과 1에서 2선 연계를 동시에 담당하며 알메이다, 리오아, 로페스의 2선은 짧은 패스 전개를 중심으로 하프 스페이스 활용 빈도가 높습니다. 다만 공격 패턴이 단조로울 때 최전방 듀로의 고립 현상이 종종 발생하는 약점도 존재합니다. 세비야는 4-2-3-1 구조를 유지하며 빠른 전진 패스와 측면 돌파 기반으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팀입니다. 특히 역습 전개 속도가 빠르고 공격 전개가 단순하지만 강력해 공간을 얻을 경우 결정력 있는 패턴이 자주 나타나는 스타일입니다. 두 번째, 핵심 선수 및 결장 이슈입니다. 발렌시아는 페페로의 빌드업 조율, 게라의 압박 회복력, 그리고 듀로의 박스 내 마무리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알메이다의 창의적 패스가 살아날 경우 공격 전개가 훨씬 유연해지지만 측면 자원 로테이션 폭이 좁아 후반 체력 저하가 단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비야는 아담스, 에주케, 곤살레스의 돌파와 개별 기량이 강점이며 맨디와 소호의 중원 커버 능력도 팀 안정성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수비진 마르상, 니앙주, 수아소 등 결장 이슈가 누적되며 센터백 조합이 불안정해 수비 조직력 흔들림이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최근 경기 흐름입니다.
발렌시아는 최근 5경기에서 레반테 카르타헤나전 승리 등 긍정적 흐름을 만들었으나 레알 마드리드전 대패처럼 강팀 상대의 수비력 붕괴가 반복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점유는 유지되지만 득점력 안정성은 아직 부족하며 1대1, 1대0 등 로우 스코어 패턴이 자주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세비야는 오사수나전 1대0 승리처럼 간헐적인 반등을 보였지만 베티스전, 아틀레티코전 연이은 패배 등 기복이 크고 원정에서 실점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환 속도는 유지되지만 수비 라인 안정성이 떨어져 경기력의 일관성이 부족한 흐름입니다. 네 번째, 맞대결 주요 포인트입니다. 핵심은 발렌시아 중원의 점유 기반 운영이 세비야의 빠른 전진 패스를 얼마나 차단할 수 있느냐입니다. 페페로의 압박 성공률이 높을 경우 세비야의 역습 템포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세비야는 에주케 곤살레스 측면 돌파로 발렌시아의 측면 수비가야 코레이라를 흔들 수 있어 공간 싸움이 승부의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두 팀 모두 수비 조직력 기복이 있어 세컨볼 대응, 세트피스 집중력 차이가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예상 결과 및 스코어입니다. 발렌시아는 홈에서 중원 안정성과 점유율 우위를 기대할 수 있으나 득점 결정력 기복이 남아 승부를 쉽게 가져가기는 어렵습니다. 세비야는 전환 속도와 개별 돌파 능력에서는 우위가 있지만 수비 라인 불안과 결장 누적이 경기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주는 약점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발렌시아가 주도권을 조금 더 잡을 가능성이 높지만 세비야가 역습으로 균형을 만드는 그림도 충분히 예상되는 매치업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발렌시아 1대1 세비야 또는 발렌시아 2대1 세비야입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12월 8일 월요일 오전 2시 30분 에스파뇰 대 라요 바예카노 해외 축구 경기 분석입니다. 첫 번째, 팀 전력 및 전술 분석입니다. 에스파뇰은 4-4-2 전술을 기반으로 안정적 블록 수비와 직선적인 전개가 특징입니다. 중원에서 곤살레스 테라츠 조합의 압박과 활동량이 중심이며 측면에서는 로사노 밀라가 빠른 침투와 크로스를 통해 기회를 만드는 스타일입니다. 다만 후방 빌드업의 질이 높지 않아 강압적 전방 압박을 받을 때 전개가 끊기는 약점이 있습니다. 라요 바예카노는 4-3-3을 기반으로 점유 전환 균형이 좋은 팀이며 대 프로토스와 가르시아의 측면 스피드가 핵심 무기입니다. 특히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빠른 역습 전개가 강점이지만 중앙 수비 라인의 일일 대응은 흔들리는 편입니다. 두 번째, 핵심 선수 및 결장 이슈입니다. 에스파뇰은 페르난데스 밀라의 결정력과 로사노의 연계가 공격의 중심입니다. 중원 압박과 빌드업 전환은 테라츠 곤살레스의 기여도가 크지만 일부 공격 자원의 체력 부담과 로테이션 한계는 후반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라요는 대 프로토스 가르시아의 돌파 능력과 발렌틴의 중원 전개가 주요 무기입니다. 그러나 시스트레호 무민 등 중원과 수비 핵심의 결장 이슈가 있고 이는 전환 수비와 세컨볼 대응에서 불안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무민의 부재는 수비 라인의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 최근 경기 흐름입니다. 에스파뇰은 최근 5경기에서 2승 3패로 기복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정 경기에서는 수비 블록 유지가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특히 강팀을 상대로 라인 유지가 무너지는 경향이 있고 1대0, 1대2의 근소 스코어가 자주 나타납니다. 하지만 중위권 팀 상대로는 전방 압박과 빠른 전개로 효과적인 결과를 내는 흐름도 확인됩니다. 라요는 최근 5경기에서 승리가 적으며 공격 전개의 속도는 좋지만 마무리 결정력 부족이 두드러집니다. 특히 0대0, 1대1 등 저득점 경기 비율이 높고 박스 안에서의 창의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문제입니다. 네 번째, 맞대결 주요 포인트입니다. 핵심은 에스파뇰의 4-4-2 중원 압박이 라요의 4-3-3 패스 전개를 얼마나 제어할 수 있느냐입니다. 에스파뇰이 중앙 블록을 촘촘히 유지한다면 라요의 빌드업은 측면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라요는 대 프로토스 가르시아의 측면 돌파로 에스파뇰 풀백 라인을 흔들 수 있으며 이 구간에서 우위를 점할 경우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라요의 문제는 수비 라인의 연계와 세컨볼 처리인데 에스파뇰의 직선적 전진 패턴과 크로스 공략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세트피스 수비와 중앙 압박의 질이 승부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다섯 번째, 예상 결과 및 스코어입니다. 에스파뇰은 홈 경기와 단단한 블록 수비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후방 빌드업의 불안과 결정력 기복은 리스크입니다. 라요는 전환 속도와 측면 공격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으나 결장 선수 다수와 박스 안 창의성 부족이 득점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흐름상 에스파뇰이 중원 압박과 안정적 수비로 주도권을 일부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라요는 역습 비중을 늘릴 전망입니다. 전체적인 밸런스는 팽팽하나 최근 흐름과 결장 이슈를 고려하면 에스파뇰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예상 스코어는 에스파뇰 1대0 라요 바예카노 또는 에스파뇰 1대1 라요 바예카노입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12월 8일 월요일 오전 5시 레알 마드리드 대 셀타 비고 해외 축구 경기 분석입니다. 첫 번째, 팀 전력 및 전술 분석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4-2-3-1 전술을 기반으로 점유 전원 모두 최상급의 밸런스를 갖춘 팀이며 중원에서 추아메니 세바요스 조합이 안정적 전개를 책임진다. 이 선에서는 발베르데 벨링엄이 전진성을 제공하고 비니시우스 음바페의 폭발적 측면 침투 조합은 리그 최강 수준이다. 풀백 자원들의 부상은 있으나 후방 빌드업은 밀리탕 리디거를 중심으로 안정감이 높다. 셀타 비고는 3-4-3 구조로 전환 속도와 측면 출발 전개가 강점이지만 중앙 압박 회피 능력은 부족하다. 공격은 아스파스 사라고사의 연계가 핵심이나 수비 라인의 경험 부족이 지속적 약점이다. 두 번째, 핵심 선수 및 결장 이슈입니다. 레알은 카르발, 알라바, 맨디 등 수비진에서 부상자가 많아 측면 수비 로테이션 부담이 크다. 트렌트와 카마빈가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어 측면 방어에서의 체력 커버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벨링엄, 비니시우스, 음바페 삼각편대는 경기당 결정적 상황을 만들어낼 능력이 충분하다. 셀타는 아이도 리스틱의 부상 가능성이 있어 수비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또한 중원에서 로만 벨트란의 수적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고 이는 레알의 중원 압박에 취약하게 작용한다. 세 번째, 최근 경기 흐름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2무로 매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 원정에서도 3대1, 4대3 등 공격력이 꾸준히 터지며 실점은 있지만 경기 주도권을 잃지 않는다. 다만 일부 경기에서 후반 체력 저하와 수비 라인 붕괴 장면이 나타난 점은 주의 요소다. 셀타 비고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로 기복이 있는 흐름이며 득점력은 살아있지만 실점이 많고 수비 라인 간격 유지가 불안정하다. 특히 강팀 상대로는 후반에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된다. 네 번째, 맞대결 주요 포인트입니다. 핵심은 셀타가 3-4-3 수비 구조로 레알의 이선 침투를 견딜 수 있는가이다. 레알은 벨링엄의 하프 스페이스 활용과 음바페, 비니시우스의 양측 파괴력이 있어 셀타 윙백의 수비 커버가 과부하될 가능성이 높다. 셀타는 중원 벨트란의 전개와 아스파스의 위치 선정으로 역습 기회를 만들 수 있으나 레알의 강한 압박에 빌드업이 끊길 위험이 크다. 셀타가 블록을 낮추면 슈팅 허용이 크게 증가하고 라인을 올리면 속도로 바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전체적으로 전술 매치업은 레알에게 매우 유리한 구조다. 다섯 번째, 상결과 및 스코어입니다. 레알은 다수의 수비 부상에도 불구하고 공격 파워가 리그 최상위권이며 홈 경기라 경기 주도권을 확실하게 가질 가능성이 높다. 셀타는 역습에서 일부 기회를 만들 수는 있으나 수비 조직력과 강팀 상대 시 집중력 저하가 지속적 문제로 남아있다. 경기 흐름상 레알이 높은 점유율과 지속적인 찬스 생산으로 우세를 점할 전망이다. 셀타가 장기적으로 버티기 어려운 매치업이며 후반 실점 가능성이 특히 크다. 예상 스코어는 레알 마드리드 3대1 셀타 비고 또는 레알 마드리드 2대1 셀타 비고입니다. 오늘 분석 내용과 조합들은 댓글 링크를 통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며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일 업데이트되는 경기 분석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